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왔고 끌고 가고 있는데 네. 글로벌부터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금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보면 최근 좀 하락세인데요. 너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인가요? 일단? 네,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요즘에 네. 또 분위기가 미국도 약간 하수상하다 보니까 네.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정권이 나왔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챙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그 주도가 꺾이느냐를 많이 보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중심이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예. 네. 그쪽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물론 고점에서 뭐 1,300달러 뭐 목표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장과 다르게 좀 조정을 받아요. 근데 조정을 받는데 보면은 그렇다고 못 가긴 하지만 일정한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반전 시도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은 약간 고점의 박스권 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중요한 이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21선이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가 이탈돼서 박스권이 깨진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이고 미국도 본격적인 조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의미 있는 자리가 들어와도 일단 반전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걸 봤을 때는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 그동안에 같이 움직였었던 뭐 AI 관련된 쪽의 대표주자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AMD나 이런 종목들이 다 약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중심은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중심은 개인적으로는 더 엔비디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돌면서 우리 HBM3 이동한다 이러면서 같이 돌아왔던 모습들이 최근에 강했었죠. 엔비디아는 21선 깨졌는데요, 벌써? 깨졌다가 약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회복은 예. 못했고 어쨌든 네. 간에 뭐 고점에서 한 10% 이상 밀려서 예. 조정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 엔비디아보다 관심이 다른 데로 좀 확산되고 있다. 네. 네네. 제가 설정한 거랑 조금 다릅니다. 네네. 저는 좀 다르게 보니까. 예.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시장의 관심은 그래도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중심이었던 메모리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이게 다 우르르 빠지는 쪽이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살짝 돌아간 건 있겠지만 지금 뭐 무너지는 모습들로 나온 건 아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이 또 바라보는 건 관심은 살짝 다르겠죠. 예.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반도체 AI도 엔비디아가 독주로 끌고 왔죠. 지금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쉼이 나오고 다른 쪽이 올라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최근에 밀렸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지수 자체가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하고 떨어지니까 또 네. 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874 지난번에 최근에가 970까지 갔었나요? 979대 고점입니다. 네. 반도체 엔비디아는 일단 지금 살까요? 안 갖고 예. 뭐 이렇게 되면 뭐 투자 권유나 네. 이렇게 안 되다 된다. 보니까 그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것보다도 큰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걸 봤었을 때 이제 국내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 하는 것도 물론 요즘은 뭐 미국 시장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예. 관심은 높은 상황들인데 거의 보통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900 이상으로 갔을 때 예. 엔비디아로 손해본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음. 왜냐하면 다 그 전에 준비해서 좀 끌고 왔던 그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아직 남아 있고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비중 줄여서 메모리 쪽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쪽도 네네. AI 쪽이 확대되면서 수혜 쪽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거죠. 엔비디아만 있었다면 이제 엔비디아 말고도 볼만한 반도체 기업들이 꽤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중에 어쨌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죠? 밑에 네. 소부장인데 네. 삼성전자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뭐 외국인이 뭐 폭발적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에 의한 삼성전자의 강세는 더 간다? 더 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되고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수급 이슈가 한번 있었죠. 네. 우리 이부진 사장님께서 네. 우리요? 그들의 네, 네. 이부진 사장님께서 네, 블락들, 네네. 세금 내기 위한 걸로 추정되는 블락들이 매도가 있었죠. 네. 하루에 30억 이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인가 한 달인가 뭐 네, 하여간 예.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수급 부담 때문에 살짝 눌린 것 빼고는 추세가 그렇게 크게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뭐 영업이익 6조 6천억 나왔었는데 이거는 물론 일회성 이익들이 좀 포함된 게 있습니다.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겠죠. 그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추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이상 없다라고 생각드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유 야 진짜 나 8만 전자 들어왔다가 이제 본전됐네. 또 팔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렇죠. 네. 박사님 같으시면 네. 어떻게 권유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략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고생했던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네. 고생하다가 원금만 오면 내 팔아야겠다. 1% 보고 팔면 그다음부터 올라요. 빠이 이러고요. 최근에 뭐 SK 스퀘어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고생 네. 엄청 했거든요. 맞습니다. 팔고 나면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전략이 있고 네. 정서적으로 고생했던 부분이 있으면 일단 팔아주고 또 슬슬 다시 좀 사모아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오면 어떡하죠, 자기가? 네? 뭐가? 팔았는데. 조정이? 네, 조정이 안 올 오고. 수 있죠. 네.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올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오면 잘가 하는 거죠. 뭐 세상 네. 주식 뭐 내가 다 가질 필요 있나요? 그렇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럼 사고 뭘 사느냐? 네, 이거 그렇죠. 팔고 뭘 사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뭐 7만 원대 중반에서 8만 원대 넘어가면서까지 네.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대안으로 막 펼쳐지면서 아 나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는 매매 안 해. 그래서 좀 짧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결국에 나고 보니까 반도체가 제일 강하고 나머지는 잘못 사게 되면 그렇죠. 또 물리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주식을 네. 팔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많이 올라서 그죠? 네. 충분히 목표 수익률이 올랐어. 팔아야죠. 네. 샀는데 떨어졌어. 손절해야죠. 그죠? 팔아야죠. 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더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 파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팔고 뭐 살 거냐? 예. 예, 고민이 답이 없다면 버티라는 것보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라 이 말씀이네. 그게 낫고요. 네. 솔직히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음, 같은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뭐 신발전자까지 갔다. 네, 그러면 수익률 측으로 보게 되면 예, 소부장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럼 그쪽에 대해서 대한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요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10%가 수익인데 이거는 30%가 나오네. 그럼 바꾸면 되죠. 그래서 바꿔서 나의 1번, 2번, 3번 봤을 때 충분히 나에 대해서 바꿀 어떤 동인이 생겼다. 바꿔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또 열심히 또 다른 일도 있고 사업도 하고 뭐 바쁜데 네. 이것도 다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에이 끝까지 가보자. 이게 더 낫겠죠. 네,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률의 문제이지 그죠? 네.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말릴 수 없는 국면이고요. 그러나 네. 삼성전자 살까 안 살까는 투자자들의 선택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네. 하이닉스는요 그러면? 아, 요게 또 문제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보통 보게 되면은 지금 봐서도 벌써 이제 네. 18만 8천 원. 그러게요. 거의 뭐 20만 원 가까이. 앞전에 그 고점이 19만 원이었네. 19만 500원. 네. 네. 작년에도 저희 SK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길게 하게 되면 보이는 숫자 20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뭐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20만 원대 들어가도 지금 20만 원대 들어가도 물론 시장에서 많이 보는 게 이겁니다. 그 지금 PBR 밴드 따지면서 과거 하이닉스는 전통적으로 한 1.8배에서 한 이 2배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돼. 1.8배 이상 오르게 되면 이건 영상 없이 고점이었어라고 하는 메모리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약간 밸류상의 부담권들을 북밸류죠. 이걸 보면서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에 딱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뚫었어요, 거기를.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거는 비싸다. 그래서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사님?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저도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가 사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아준다면 살 수 있어도 그죠. 네. 아까처럼 그러니까 내용주 플레이하는 분들은 충분히 뭐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왕따 당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큰 돈 올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맞고, 네. SK 하이닉스 물어봤다가 대려 반격을. 아니요. 그러면 어쨌든 네. 우리는 소부장이잖아, 그죠? 네. 결국 이제 소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더 탄력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소부장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변동성도 있어요, 그죠? 소부장이. 네. 그러면 소부장 단에서는 제일 먼저 갔었던 거 그다음에 따오르는 게 HBM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CXL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온디바이스 네. 그다음에 유리기판 네. 또 뭐 있던데 어쨌든 그 안에서의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마이크론 납품 얘기가 공시화돼서 올랐고요, 그죠? 네. 네. 소부장 투자 전략. 네. 소부장의 하나의 축은 한미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네. HBM의 대표 주자. 네. 네. 이제는 과거에는 엔비디아 움직이고 하이닉스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움직이면서 더 갑니다.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미반도체 밸류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더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단순하게 아까도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전통 가지고 그렇게 잣대를 재다가 번번이 다 놓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밸류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과거에 못 보여줬던 그냥 디램 사이클만 갔다고 하게 되면 지금 19만 원대 못 왔습니다. 지금 한 13만 원 아니면 15만 원대 근처 막 시도하는 정도가 다였겠죠. 근데 여기서 다가온 게 AI가 가져오는 HBM을 통해서 나오는 이 확장성들이 가져와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냥 디램 사이클만 보게 되면 대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공시가 나왔듯이 마이크론으로 공급합니다. 조만간 하나 남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예, 이쪽으로도 같이 공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세 개를 아우르는 어떤 중요한 HBM의 TSV 본더 입장이 돼 버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왔던 모든 것까지 합치게 되면 이런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앉는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저희가 이거 한국 시장은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겨오기. 네.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을 바라보면서 실적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적에서 담긴 내용들이 이게 이제 실적 개선의 시작이냐. 그런 쪽의 뉘앙스가 담기기 시작하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뭐 제대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이 뭐냐 이걸 봐야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반도체 소부장들은 약간 좀 의뢰 입장 쪽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완전 철저한 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갑의 입장에 있는 소부장이 뭐냐? 갑스럽게 갑부장이 뭐냐? 네,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좋은 의견이네. 결론적으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그렇죠. 지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대형급들 소부장들 네. 이게 가장 큰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코스닥에 소부장 쪽에서 쭉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 시총 상위 가운데서, 종목들 예. 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 들어오죠. 네. 네, 검사 장비의 또 강자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레벨업 이제 시도하는 과정들 나올 거고 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가 있을 겁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레벨업 돼서 계속 위쪽으로 시도를 하죠. 근데 하나 종목 중에서 HPSP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여기 ESD랑 좀 약하네요. ESD 때문에 특허 관련된. 불확실성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기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는 뭐 플레이해봐도 되겠는데 ESD는 강세인가요? ESD도 꺾였습니다. ESD도 꺾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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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그거는 약간 좀 뒤로 하지만 이거 다시 어차피 업황 좋고 실적 괜찮다 그러면 일단 반등은 할 겁니다만 그거는 또 타이밍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빼고 이런 대형주급이 그 정도까지 시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술력이나 기술적 해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영되는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좀 좋은 자리 들어오면 시장에 조정권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한번 플레이를 계속 해볼 수 있고 모아가 보는 게 훨씬 더 시장에 또 자세한 거 막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그게 더 일단은 큰 그림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이 세분화되다 보니까요, 그죠? 쫓아가기 정신없어요. 유리기판 얘기 다 나와 쫓아가면 또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장기하다 물리고 바둑하다 물리고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네. 또 하나 요즘에 강한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된다는 뭐 그거 이런 거 아니죠. 보면은 네. 당장 한두 달 뒤면은 다 유리기판 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해봐야 2026년도 아니면 뭐 파일럿 라인 만들어서 네. 확인하고 그다음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땡겨 쓰는 거죠, 뭐 기대감을. 네. 근데 땡겨 쓰지 않는 쪽이 하나가 있어요. 시장에서 잘 모르더라고. 오히려 낸드 관련된 쪽. 이쪽은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벌써 바닥 찍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렇죠. 3월 달 들어서부터 약간 좀 밋밋하게 갑니다. 네. 낸드는 팍 돌아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낸드 쪽은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들이 그랬거든요. 이거 회복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 저거는 그냥 턴어라운드 하면 좋겠어 하고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낸드 만들어 가지고 그게 SSD라고 하는 저장 장치로 바뀌지 않습니까? HDD는 예전 거고 SSD 쪽을 보다 보니까 이게 AI 서버 쪽에서 우리 저장 장치도 필요해 빨리 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쇼티지가 나서 공급을 하려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반도체가 불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감산하고 돈 없다 날리면서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돈 꼬오고 돈 받아오고 이럴 정도까지 돼 있다 보니까 현금 부족한데 무슨 그 가장 안 좋은 쪽에 낸데는 무슨 투자입니까? 투자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다가오다 보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나죠. 뭐가 있어요 낸드 쪽에는? 네. 낸드 쪽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네. 테크윙이라고 하나 있었는데요. 테크윙. 예. 네, 이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이것도 근데 물론 오른 게 이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 쪽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뭐 네. 저희가 알고 있던 뭐 핸들러 쪽에 대한 강자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테스트 쪽에서 프로큐브라고 하는 큐브 프로인가 하여튼 이쪽이 나오면서 지금 웨이퍼 테스트, 패키지 테스트를 다 한꺼번에 아우르는 쪽이 이제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뭐 연간 40대만 팔아도 1조래요. 이럴 정도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조금 기존의 흐름들과 좀 다른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원익 IPS. 장비 쪽에서 강자죠. 이런 쪽과 또 하나 보면은 뭐 예전부터 테스형 네. 예전부터 나왔던 저 강자 흐름들 이런 것들 아마 또 시장에서는 또 원래는 예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꿀럭꿀럭하고 올라왔던 게 큰데 이번엔 HBM 후공정에 부각받다 보니까 좀 약간 처졌던 흐름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게 이제 다음 자리에서 또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거 있죠. 약간 반도체 미국 가서 공장 짓는다며 하이닉스도 패키지 공장 짓는다며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설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뭐 신선인기에도 나오겠지만 클린룸 쪽이죠. 그렇죠. 네. 예. 거기 또 설비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한양ENG 이런 회사들도 덩치 급이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또 같이 보시면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그냥 너무 먼 거 갖고 와서 시장이 막 플레이하는 거는 그게 요즘 유행이니까 매매 한번 해보지 그런 거 모르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강자들도 슬슬 움직일 준비가 됐다라는 것도 한번 파악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도체 투자 전략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